심장을 바쳐라. 얼마 전 한국에서 개봉한 진격의 거인 극장판 더 라스트 어택이 화제였죠. 스크린 수가 압도적으로 적었음에도 개봉 4일 만에 20만 명을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었고 분량도 길었죠. 2013년부터 방영을 시작해서 일본에서 작년에 완결이 됐으니 무려 11년이나 이어진 진격의 거인 드디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냥 거인이 나오는 괴물 애니로 보기엔 철학적 주제의식과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기에 이 작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격의 거인은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가 2009년부터 불과 23살의 나이에 연재를 시작해서 2019년엔 이미 1억 부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19살 때부터 구상했던 이야기였다고 하죠. 저도 맨 처음엔 애니로 봤다가 이후 내용이 궁금해서 만화책을 찾았는데 작화가 애니보다 떨어지는 걸 보고 꾹 참고 애니판만 보곤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연재 기간이 늘면서 나중엔 애니 퀄은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작가의 작화가 늘면서 후반부엔 원작이 더 좋은 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간단한 줄거리는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거인들이 출현해 인류를 잡아먹어버렸고 인류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거인이 들어올 수 없는 벽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100년이 넘게 흐른 시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 속에 갇혀 사는 삶에 안주할 때 주인공인 엘렌 예거는 갇혀 사는 삶에 강한 염증을 느꼈고 세상 밖의 자유로운 삶을 갈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화롭던 마을에 다시 거인들이 출몰해 사람들과 어머니를 거인에게 잃게 됐고 그렇게 예거는 그의 소꿉친구였던 미카사와 아르민과 함께 세상 밖을 연구하는 조사병단에 입단해서 세상의 잔혹한 현실과 마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식인 거인이라는 참신하면서도 무서웠던 존재들은 독자들에게 거대한 호기심을 주었고 와이어를 타고 일명 양손 카타카를 들고 거인들과 인간의 독특한 전투 방식에 더해 캐릭터마다 드라마를 충분히 쌓아놓은 뒤 가차없이 죽여버릴 때가 많아 독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었죠. 먼저 애니 초반 바깥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지만 이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타인의 지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였던 자유와 탐험을 꿈꾸는 주인공 앨런 예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내내 어찌 보면 중2병 대사 같은 이 예거의 자유 타령은 무수히 반복되죠. 나는 자유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가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찾아 애니의 제목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망했던 벽 밖에 도달하고 난생 처음으로 바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행복하지가 않았죠. 벽 밖에 다른 인간들이 살고 그 인류들이 우릴 벽에 밀어넣은 증오의 대상이니 모두 없애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예거는 매번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존재할지 말지도 모를 이상적인 삶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유의지로 땅울림이라는 인류 멸망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허상을 매번 쫓아가던 예거. 그렇게 자유롭게 내린 그의 판단은 인류의 팔하를 날려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며 자유라는 이름 뒤엔 엄청난 결과와 책임이 따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소수에게 막강한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보여주죠. 이렇게 예거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데 정말 끝날 때까지 인류적 질문을 안고 가는 우울하고 불쌍한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라는 이 증오의 연쇄라는 주제는 자주 나오는 주제고 나루토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폭력과 증오가 대물림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나루토는 이걸 따뜻하게 용서와 화합으로 끊어야 한다고 보여주었다면 진격의 거인은 정반대였죠. 세계는 언제든 거인으로 변해 자신들을 해칠 수 있는 유미르의 백성들인 에르디아인들을 파라디 섬에 가뒀고 파라디 섬에 살지 않는 에르디아인들은 마치 2차 대전의 유태인들처럼 완장을 채우고 자신들과 구분하고 차별을 가했으니 예거의 형이었던 지크는 말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고 무의미였다고 판단해서 안락사 계획으로 자기 쪽을 아예 전멸시키려 했었고, 예거는 또 자유 타령을 하며 자신의 자유를 뺏길 바엔 타인의 자유를 뺏겠다면서 흑화해 자신의 고국 파라디섬을 지키고 아래쪽 사람들을 전멸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지크는 아르민과 대화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크에게 캐치볼이란 마치 서로 반복되는 증오의 연쇄 같은 거였지만 그냥 던지고 받는 이 동작에서 그는 작은 기쁨을 느끼고 좋아했었다는 걸요. 작가는 이처럼 잔혹하고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작은 행복을 찾아 희망을 안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소확행 하나로도 삶은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지크는 마지막을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날씨가 너무 좋다며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최종병기 리바이에게 끔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니에서도 항상 절체절명의 잔혹한 상황에서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동시에 추구하고 보여주곤 했고요. 엔딩 장면에서는 미래에도 전쟁이 이어지는 걸 보여주며 증오의 연쇄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거란 걸 막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격의 거인 연재 중에 한창 우익 논란이 많았었죠. 그 중에 엘빈 스미스가 병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거인들에게 자살 공격을 하는 장면이나 4기에서 희생 전략으로 거인 투하 작전이 나와서 2차 대전 당시 추축국이었던 일본의 가미카제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때마다 전혀 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예롭게 자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죽기 직전까지 후회를 하죠. 그리고 어디 한 곳만 피해자로 보여주지 않고 파멸하는 양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애니는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증오와 복수를 멈추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에선 마레에서 파레디섬으로 파견됐던 스파이였던 라이너와 베르톨트, 애니는 엄청난 정신적 괴리감을 받게 되죠. 파라디섬엔 악마들이 산다고 교육받고 선동받아서 왔더니 여기 사람들도 자신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같이 웃고 우는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니까요. 그들은 심적으로 동요하며 적진에 잠입한 스파이로서의 자아와 함께 지내는 동료들인 조사병단으로서의 자아가 충돌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큰 전쟁 속에 개개인이 겪는 인간 군상들의 고뇌를 보여주며 인문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주제들을 던져주는 생각해볼 거리가 참 많았던 시대의 명작이 아닐까 합니다.